자, 즐거운 미술입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중반부터 얼마나 하지 말고. 자, 그럼 18세기 중반부터 네오박스 치세요. 선생님은 특히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너네 이 단어부터 먼저 정리하자.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단어 내신이든 수능이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필수 단어거든. 근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 공시와 통시 차이가 뭘까요? 공시는 공통된 시대적으로 열거하는 거, 나열하는 걸 말하는 거야. 병렬적이라고 보면 돼. 제가 말을 통시는 시대순을 세로로. 그래서 18세기, 20세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직렬적이야. 그게 이제 통시입니다. 알겠죠?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 18세기 중반.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대사순이나 서술 방식을 보거나 다시 찾는 걸 편하게 하려고 그냥 습관이야. 시대순은 그냥 네모박스 쳐버려. 자, 그러면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이때 신고전주의가 있었구나.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의 미술사조이다까지 끊으세요. 이게 바로 정의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아, 복고주의구나. 같은 말이구나. 자,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까지 끊어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전주의가 복고주의라며. 그러면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했다라는 말이 복고주의이자 신고전주의에 대한 똑같은 설명이야. 되게 열받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살이 한 겹 한 겹 찌듯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왜 미우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말을 계속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계몽주의에다 동그라미 얘가 영향을 끼쳤대.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치적인 기구에 추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했었구나. 그러면 얘들아 로코코는 세무 쳐봐. 그럼 로코코는 뭐랑 일단 로코코라는 거 그들은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계몽주의를 말합니다. 자,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한 고전 미술은 그들의 관심을 부합하는 것이다. 자, 그럼 얘들아 계몽주의는 신고전주의와 영향이 깊다는 거네. 그럼 로코코는 어디랑 영향이 깊은 걸까? 그렇지, 르네상 고전 혼날래? 로코코가 화려하고 그래. 자, 그러면 자, 정제된 형식 영숙한. 그래서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가점을 관점으로 한다. 자, 그럼 얘들아 본래에다가 동그라미.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 질서 등. 자, 얘들아. 난 열거된 거는 그냥 묶어버립니다. 나중에 일치문제에서 찾던가. 알겠죠? 귀찮으니까. 객관적인 형식적 특징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결국에는 뭐다? 객관적인 거다. 형식적인 거다.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고전주의 아름다움 이제부터 객관, 형식 같은 말입니다. 자,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사람의 인용을 한 만큼 어떻게? 이 객관적인 형식적 특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포한다까지 끊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지 해석을 다시 한번 하면 너네가 실력이 늘 거야. 그래서 무승아?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객관적이고 형식적인데 갑자기 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시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는 건 뭐야? 이 안에 있는 비례, 알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들. 자, 그래서 엄격한 비례, 이거를 엄격한 비례 체크, 즉이라는 건 같은 말이라고 했죠. 기하학적 조형성에다 동그라미. 그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비례. 그게 객관적인 형식적인 특징이다. 알겠죠? 됐나요? 그게 본질적인 거라고 보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막 멋진 안경을 써. 멋진 귀걸이를 하고, 멋진 막 팔찌를 차고, 이거는 원래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잖아. 너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유전적인 키, 어깨뼈.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오케이. 이거 알겠어. 오케이. 아니야.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자,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함과 위대를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얘들아, 이게 열받는 거야. 이게 한 문장이거든. 이렇게 긴 문장을 자꾸 너네가 끊어서 해석을 해야지 진짜 글 읽기가 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빈켈만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빈켈만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 그 앞에서 말한 이 신고전 미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애야. 근데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참된 전범으로 삼아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왜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서 당대 미술의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대를 보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 여기서 역설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응? 강하게 설명했다. 강하게 주장했다. 자,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를 쭉 보면 이미 여기서 고대 그리스 얘기 나왔어. 그럼 고대 그리스 이꼴 같은 말 뭘까? 고전주의. 그럼 고대 그리스란 말은 고전주의를 얘기한 거야.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신고전주의가 뭔데?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을 끌고 온 거라고 했었잖아. 알겠죠? 얘들아, 이 문단과 문단 사이를 계속 연결해서 맨 중간쯤 읽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정보 찾아서 내려오고 다시 읽다가 필요하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실은 인규는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안 해도 잘 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평균적인 거는 선생님처럼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돼.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정확해. 알겠죠? 속도도 오히려 줄어들어. 안 그러면 너네 계속 고민하고 앉아있거든? 그리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고3 지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길어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 진짜 엄청. 아 맞다. 그리고 고3에서 문학 지문이 3지문인가 4지문이 같이 나왔지? 내지 한 번에요, 한 번에요. 그래서 거기에 6문제인가 8문제가 딸려 있었지? 잘한다. 맞아. 근데 6문제인가 8문제면 오히려 개꿀한. 개구리지만 이제 그렇게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당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문이 길다라는 거에 대한 압박감. 원래 그거를 비문학에서 줬다면 이제 문학에서도 주기 시작한다. 뭐? 자, 거기는 세 지문 엮어서 3문제 생각이 네 지문 엮어서 8문제를. 그렇지 6문제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고귀한 단순성이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네. 완벽한 비례. 여기서도 또 비례에 대해서. 고요한 위대함이란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순감,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일치. 그게 무슨 말이다? 형식과 내용의 일치. 자, 그럼 형식은 육체와 대응이 될 것 같고 내용은 정신의 대응이 될 것 같네. 그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상적인 절대미에 구현이 된다. 까지.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문장을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얘 정보야. 더 정보를 더 뽑아보자면 그냥 얘는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딱 이 문단의 주제야. 근데 이걸 모를 거니까 추가 정보를 주고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야.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이 뭔데? 형식과 내용이 일치다. 같은 말이라고.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 화자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을 규범을 준수했대.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자, 빈켈만의 미학이 뭐였는데 얘들아? 왜 그래? 방금 읽었잖아.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 이게 빈켈만의 미학이야. 이 이론적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대. 그 규범이 바로 뭔데? 이렇게 하라고. 이상적인 절대미를 하라고.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어떻게? 붓자국 없어. 매끈해야 돼. 뚜렷한 윤관석이 있어야 돼. 등 있지. 묶으세요. 열거하는 거잖아. 이런 특징들. 그래서 색채, 난 보다는 이런 거 날려버립니다. 그냥 형태 이렇게만.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합니다. 비교하는 거 머리 아파. 또한 신고전주의 화자가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대. 계몽주의 같은 애들이 이런 특징도 있었구나. 사회적 교훈.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 역사 속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얘기를 주된 이야기로 삼았대.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적 표정은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됐는데 얘들아 여기 침착하게 표현됐는데 잠깐 체크해볼래? 자, 위에 있는 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가 뭐였는데 고요한 위대함. 근데 이거를 혹시나 못할까봐 어떻게? 여기다가 다시 설명되어 있어. 친절하게 밑에 줄에.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순과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거를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다시 연결하네. 즉 얘들아 정신적 순과 감정 절제, 도덕성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너무 쉽죠? 네? 미안해. 내가 그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는 예시야, 예시. 실은 얘들아 나는 좀 글 많은 양은 누구나한테 힘들어. 그래서 예시라는 부분을 찾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덜어내고 읽으셔도 좀 편하긴 하거든. 자, 일단 이어서 볼게. 19세기 전만. 자, 그럼 다시 또. 네오박스. 시대사가 바뀌었죠. 낭만주의. 동그라미. 자, 이상적인 형식미와 언어를 추구했던. 낭만주의는 그냥 세모쳐버릴까? 다른 모양으로 해버리자. 자, 그러면 추구했던 거부하고, 자, 그럼 얘들아,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돈 추구했던 신고적 미술은 신고적 미술의 특징이고, 얘는 어떻게? 상상력, 감정, 자유로운 표현.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을 비판하면서 시작. 그래서 헤르더 체크. 자, 그래서 헤르더는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닌. 그래서 고유한 의미. 그래서 동등한 가치. 독자적 존재, 뭐 이것까지 체크. 자,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으로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자,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이미 앞문단에서 했었던 거야. 비판했다고도 얘기했었고, 앞문장에서도 했었고, 앞문단에서도 했었어.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며, 변화와 시간의 흐름.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미술은 고전이긴 한데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게 누군데? 빈켈만이야. 낚였죠? 낚였죠? 집중할 필요가 파트가 없었던 거야. 빈켈만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도 되잖아. 빈켈만은 앞부분에 있는 신고전주의인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만 있다? 이 낭만주의에 대한 거, 얘는 헤르더,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동등한 가치, 독자적 존재. 이 정도 키워드. 자, 그러면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앞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한 거야.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까지도 끊어봐. 이것도 앞말 똑같이 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각성을 촉발했고 자기 표현 수단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표현 나눠보면 독자적 동등한 가치, 각성 촉발,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 정도밖에 없죠. 필요한 정보만 뽑아. 특히 미술은 더 쉬워. 자,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하는 것을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마지막 문장은 잘 안 읽긴 한데 그래도 읽어줄게. 자,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대. 자, 낭만주의 갑자기 낭만주의 요 세모죠. 다시 낭만주의.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에 기인한다. 아까 느끼는 거라고 했었잖아.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의 관조라는 게 무슨 뜻일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지켜보는 거. 마음속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말한 흉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대. 그래서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자, 미추죠.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 에다 밑줄. 낭만주의 미술에는 불안, 이런 감정, 악마, 이런 비현실적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적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 주제가 확장됐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등 같은 거 묶어버려. 형태보다는 얘는 색채를, 보다 이런 거 날리라 했잖아. 색채를 강조했구나. 그럼 정리해서 비교해서 문제 푸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왜 이하야? 그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틀렸던 선지나 어려웠다, 선생님.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거나, 헷갈렸다거나, 시험지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24번. 그래도 한번 같이 보자. 이런 거 좋아. 왜냐면 특히 3점짜리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라오면 그래도 기본 일치, 단순 일치, 조금 쉬운 추론 문제까지는 맞추는데 이렇게 보기 적용 같은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빠르게 한번 같이 보자.
자, 그러면 걔는 걔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아름답던 것은 동일하고 중요한다. 자, 얘들아, 우리가 그 정독을 정확하게 딱 했잖아. 그러면 보기 지문에 가나다가 각각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쓸 수 있어. 쓰세요. 써봐. 학원에서 성민이 만나. 응? 성민이가 학원에 최근에. 최근에 안 나갔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설마? 근데 맞는 게 좀 헷갈리는. 그 수업을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선지에다가 별표? 침략하면 되는데. 조금 어렵죠.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가는 어느 입장, 너는 누구의 관점이야? 그렇지. 네? 너 뭐라고 했어? 낭만주의.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단어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A는 A고 B는 B다. 아니, 뭔 소리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1번에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운 촉감을 보는 에피랄 관점은 상대주의 관점에서 헤르자의 관점 이상은 이건 맞는 선지다.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나는 그렇지. 자, 부승아 다는 봐요. 응. 여기서 중요한 건 도덕적 가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문제를 노려보기보다는 지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체크한 단어가 있잖아. 문제를 푸는 팁을 주자면 뭐 정신적 감각적 비례를 비례라는 단어 체크 우리가 많이 걸렸고 도덕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돌아가서 그 부분이 있었던 파트를 지문에서 찾는 게 좋아. 찾고 있구나. 응? 고전주의. 연습을 해야죠. 아니, 눈치를 봐. 왜 눈치를 봐? 고전주의. 질러. 고전. 고전 또는 신고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먼저 봤을 때 이거 정답이 몇 번이었지? 5번이다, 5번.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 5번은? 뭐뭐 보다 이런 거 안 되죠. 육체적이랑 정신적인 가치. 그렇지. 적당한 비례를 맞춰야 된다고 했었잖아. 해결됐나요? 고전주의가. 그치? 낭만주의인 줄 알았어. 일단은 문성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느낌 공부하는 느낌만 받지 말고 이게 할 거면 제대로 미술 박스. 너한테 안 빡센 게 어딨어 지금. 저 언어 이거. 아니야, 너 항상 봐봐. 모의고사 아까도 했을 때 선생님 요건 좀 재밌었어요. 과학도 아까 보면 요건 네. 좀 재밌었어요 늘 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질문해버리면 깊이 있게 질문도 아니야. 체크한 답에 대해서 오답을 풀이해봐. 그러면 하면서 얽혀가지고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복되잖아. 이런 식. 일단은 제대로. 그치 오답 제대로 하세요. 애매했다든지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금토일 선생님은 어차피 또 국어 첨삭쌤이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면 해주세요. 그게 남자친구. 응. 금요일은 여자쌤이야. 금요일 여자쌤 인기 많지. 강의 좋아하는. 당연히 뭐예요? 아이 몰라. 나도 몰라. 금요일에 알겠다. 금요일이었어요? 그거 그 목요일에 왔던 쌤이랑 다른 거야? 다른 분입니다. 있어.